손흥민이 없더라도 토트넘이 지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다. 이제 토트넘은 손흥민 원맨팀이 아니다. 슈퍼컵을 앞두고 영국 언론이 뱉어낸 장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불과 몇 시간 뒤 토트넘의 목을 조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경기장 위에서 처참히 찢겨나갔습니다. 후반 벤치에서 일어난 단 한 명의 선수, 이강인. 그의 발끝이 첫 터치를 기록하자 토트넘 수비진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2대0의 리드를 가져가던 토트넘은 불과 10분 만에 두 골을 허용하며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요. 그라운드 위에선 주장 로메로는 상대팀 선수와 신경전을 벌이기 바빴고 800억 손흥민 후계자라던 텔은 승부차기에서 허공만 가르며 영웅이 아닌 역적으로 이름을 새겼습니다. 해당 경기를 지켜본 전문가들 또한 토트넘의 문제는 단순하다. 최고의 해결사를 잃고도 그 빈자리를 메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라며 현재 토트넘 공격진 대부분이 자신이 손흥민이라고 착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해 많은 축구 팬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 루이스 엔리케의 인터뷰가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토트넘은 오늘 우승할 자격이 있는 팀이었다며 손흥민이 있었더라면 우린 패배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뜻밖의 답변을 꺼내놓아 인터뷰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어떻게 선수 한 명 없을 뿐인데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인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14일에 펼쳐진 토트넘과 PSG 간의 슈퍼컵 경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PSG가 지난 시즌 이후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첫 경기를 치르는 PSG는 아직 몸이 덜 풀렸다. 실전 감각이 떨어지는 PSG를 상대로 이미 여러 경기를 치른 토트넘이 훨씬 유리하다. 심지어 일부 매체에선 새로 영입한 쿠두스, 마티스텔 그리고 주장으로 임명된 로메로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토트넘은 더 이상 손흥민 원맨팀이 아니다라며 손흥민의 빈자리를 여러 명이 나눠 메우면서 더 유기적인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거기다 불과 이틀 뒤면 벌리와 개막전을 펼치는 토트넘이기에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각오와 몸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코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 초반 주도권은 토트넘에게 있었습니다. 전반 39분 프리킥 상황에서 비카리오가 길게 올린 공을 로메로가 박스 안으로 떨궜고 팔리냐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반더벤이 달려들어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 3분 만에 또 한 방 프리킥 크로스를 로메로가 헤더로 밀어넣어 2대0 스코어를 만들었는데요. 주장 완장을 찬 그는 환호했고 토트넘 벤치는 이 경기는 끝났다 라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PSG는 교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르콜라와 에메르를 빼고 은바에와 이강인을 투입한 것인데요. 토트넘은 솔랑케, 그레이딩을 투입해 3-5-2 포메이션을 더욱 강화, 파리에게 흐름을 내줄지언정 실점만큼은 무조건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쿠두스 대신 텔을 넣으며 공격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텔에게 준 역할은 히샬리송 쿠두스가 맡던 빈 공간 침투와 역습 전개였지만 텔은 단 한 번도 상대 수비 뒷공간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앙에서 공을 잡으면 압박에 갇혀 뒤로 돌리거나 잃어버렸고 그 사이 PSG는 중원과 수비 라인을 전진시켜 이강인을 중심으로 토트넘을 완전히 압박해 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손흥민이 있었더라면 파리의 전진을 늦췄을 것이다. 그러나 텔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게 가장 큰 차이였다. 오히려 이는 선수 잘못이라기보다 잘못된 선택을 한 감독의 책임이다. 텔은 손흥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필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 토트넘이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후반 40분 토트넘 수비가 걷어낸 공을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받았고 파포스트를 향해 왼발로 슈팅해 추격골을 넣은 것인데요. 당시 토트넘은 2대0으로 앞서 있었고 심리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이강인의 한 골로 토트넘의 안정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PSG 쪽으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하무스의 헤더골로 동점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이제 승부는 2대2로 균형이 맞춰졌고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요. 토트넘의 첫 번째 키커 솔랑케는 깔끔한 궤적으로 성공시켰고 벤단쿠르 역시 왼쪽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2연속 성공. 토트넘 팬들은 오늘은 다르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키커 반더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공을 두드리더니 슛은 날카롭지 못했고 슈발리의 손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자랑하는 손흥민의 후계자 마티스텔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발끝에서 나온 건 골망이 아니라 허공을 가르는 허무한 궤적. 공은 골문을 크게 벗어나며 토트넘의 우승 꿈은 절벽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PSG는 덴벨레가 안정적인 골을 넣으며 흐름을 가져왔고 4번 키커로 나선 이강인이 왼쪽 구석에 꽂아 넣었습니다. 토트넘이 잃어버린 결정력이 무엇인지 전 세계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멘데스가 골을 성공시키는 순간 토트넘의 야망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가 게리 네빌
네빌은 이 경기에 대해서 오늘 토트넘 수비는 제 역할을 다했다. 문제는 공격진이었다. 두 골을 모두 수비수가 넣는다는 건 아주 기형적인 경기다. 역습에서 속도를 죽이고 마무리를 못하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왔나? 이것이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가장 큰 이유다. 골을 넣을 만한 선수가 없다. 곁에 있던 로이킨 역시 2대0으로 앞서고도 무너진 건 리더의 부재 때문이다. 로메로가 새로운 주장이 되었지만 그는 상대팀 선수와 싸우기 바빴다. 지금의 토트넘에는 손흥민 같은 리더가 보이질 않는다. 또 공격진 저런이 내가 해결사다 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욕심을 버리고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며 리드를 잡고도 승리하지 못한 것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PSG의 감독 루이스 엔리케의 인터뷰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경기 후 포스트매치 컨퍼런스에서 우승 소감을 밝히며 뜻밖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전반은 답답했지만 후반 들어 우리는 경기의 속도와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이강인은 투입하자마자 경기를 읽었고 우리가 필요로 했던 창의성과 침착함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전반의 토트넘은 매우 조직적이고 세트피스에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의 역습에서 마무리가 되질 않았고 그들은 공격진이 각자 해결하려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리드를 지키는 방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상대의 흐름을 끊어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데 토트넘에는 그 역할을 할 선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유형의 선수 말입니다. 오늘 토트넘에 그런 존재가 있었다면 경기가 2대0에서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며 손흥민의 부재가 오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부재를 토트넘이 여전히 메우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토트넘의 수문장을 맡았던 비카리오 역시도 이번 경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확실하게 표현했는데요. 오늘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첫 실점이 나오자 경기장이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도 있었고 누가 중심을 잡아야 할지 명확하지도 않았어요. 큰 경기에서는 이런 순간에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공만 가면 득점을 해주리란 믿음. 손흥민이 있었을 땐 그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믿음을 바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손흥민 없이도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경기는 그 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라며 이 경험을 통해 팀 전체가 성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접한 현지 팬들의 반응도 매우 폭발적이었는데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손흥민 없이 우리는 이길 줄 몰라. 이게 바로 원맨 팀이었다는 증거지. 부정할 수가 없네.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이미 끝난 거지. 토트넘 출신 전문가 제이미 오어라는 해당 경기가 끝난 후 나는 솔직히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도 충분히 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슈퍼컵뿐만 아니라 이적구 치른 모든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술이나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결정력, 속도, 그리고 경기 중에 팀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도 사라졌어요. 나는 오랫동안 토트넘 팬들에게 우린 원맨 팀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이 팀은 완전히 다른 팀입니다. 라며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두 골을 넣고도 무너졌습니다. 전술이 틀렸던 것도 수비가 약했던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팀을 묶어줄, 흐름을 끊어줄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재는 패배라는 결과로 그리고 리더 없는 드레스룸이라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손흥민, 그는 단순한 득점왕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를 읽는 눈, 위기에서 동료를 진정시키는 말 한마디, 한 번의 역습으로 모든 흐름을 바꾸는 힘, 그 모든 것이 오늘 토트넘에는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남긴 유산을 기억하며 그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 빈자리를 부정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오늘 패배는 그 답을 찾으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